제가 그 어버이날 지나고 아들한테 카드를 받았는데 아들의 그 카드 내용이 다 그 칭찬 일색인 거예요.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낳아줘서 고맙고 믿어줘서 고맙고 배려해줘서 고맙고 16년 동안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제일 고마운 거 엄마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제일 고맙다. 야.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저 자랑을 하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버이날 때 우리 부모님께 이제 어릴 때도 왜 학교에서 편지 쓰고 카드 쓰고 또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되게 불만이 많이 떠올랐던 것도 같아요. 근데 네. 그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사실 별로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는데 무슨 말을 쓰지? 오죽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좀 감사하라고 어버이날 이런 거 그럴 맞는 수도 거 있겠, 그럴 수도 있었어. 근데 그런 날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네. 약간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도 나한테 과연 고맙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16년을 나랑 살면서 나한테 항상 고맙고 좋은 마음만 있을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 카드를 썼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지난 16년의 시간 엄마를 생각하면 너한테 어떻게 좋은 기억만 있겠니? 엄마한테 서운하고 또 짜증나고 때로는 화도 많이 났었을 텐데 이렇게 엄마한테 고마운 점을 기억해주고 또 고맙다고 말을 해줘서 고맙다. 때로는 엄마도 또 엄마로서의 삶이 처음이라 서투르기도 하고 또 일관성도 부족했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아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더 믿고 사랑할게. 이렇게 써서 제가 제 아들 이렇게 자는데 이제 거기다 놓고 나왔어요. 그때 아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길래 나중에 한번 읽어봐. 이러고 방에서 나왔는데 방에 진짜 와가지고 누워있는데 아들이 큰 목소리로 저쪽에서 엄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쩌면 제 아들도 나 엄마한테 뭘 하고 쓰지?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쓰지? 짝꿍이랑 똑같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베껴서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아들도 어쩌면 할 말 없는데 뭐 별로 고마운 것도 없는데라고 말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들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겠다. 자기를 이해받는 마음이 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기쁜 날, 또 감사하는 날, 또 사랑해야 되는 날인데도 서로가 되게 의무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전락해버리진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네. 태연쌤은 좀 어땠어요? 저야 뭐 아직 애가 어리니까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도 이게 그쵸.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사실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같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뭐 정말 너무 감사한 건지 뭘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깜빡하고 지나간 거예요. 친정이랑 여행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5월 8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아버님이 본인이 다른 데서 받으셨다면서 카네이션을 올리는데 너무 중요한 거는 큰 형님도 까먹은 거야. 어쩜 이래? 며느리들 왜 이래? 그래서 둘 다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아버님 좀 서운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선물은 참 우러나서 해야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러난다는 게 사실은 선택하는 거고 네. 우러나서 할 때는 되게 기쁘고 네네. 그런데 이게 뭔가 해야 되는 마음으로 이게 조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좀 의무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목표를 세우고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너 보고서 이런 글씨체 써오지 말랬지. 너 줄간격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번부터 이 부하 직원은 그 팀장한테 보고서를 준비해가면 그 목표가 뭐냐면 혼나지 않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표 설정을 할 때 이게 향상 목표인가 아니면 경계 목표인가. 이거 경계 목표인 거예요.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네. 뭔가 더 잘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욕먹지 않을 거에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향상 목표를 두기 때문에 난도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내가 문제를 개선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 자기만의. 그러면은 뭐 여기서 그림도 붙이고 표도 갖다 붙이고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계 목표라는 건 결국 뭐뭐 해야 된다. 야단 맞으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좀 맞춰져 있다면 향상 목표는 이렇게 하고 싶다. 좀 더 건강한 목표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우리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아버지한테 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경계 목표가 없는 거예요. 네. 뭐 간병비 해야지.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더 4인실 간병보다 1인실 간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해드릴 때도 보면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나. 다른 자식이랑 비교 안 당하기. 그리고 뭐 눈밖에 나지 않기. 네. 형제들끼리도 저 집보다 내가 욕은 먹으면 안 된다. 네네. 이런 걸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살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누구 이제 결혼식 갈 때도 이 정도는 해야 욕을 안 먹지. 체면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결혼해요 하면은 막 뒤져보잖아. 이 얼마였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했어? 그냥 뭐 그거 해. 그쵸. 준 대로 받게. 준 대로. 네, 받은 맞아요. 대로 주기. 네. 받은 대로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딱 그 목표점이 항상 경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경계. 네, 실제로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명은요. 네. 그 이제 형제가 4형제인 거예요. 다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내가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내로부터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얼마 해야 되지?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그죠.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도 속으로 보세요. 우리 4월 5일이 엄마 생일이고 4월 10일이 가는 아들 생일이고 4월 24일이 아버지 생일인데 5월 5일 날이 또 저기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이 이거고 그 어머니가 또 5월 초에 해외여행을 가셨고요. 이건 무슨 정말 거지되기 딱 10상인 거예요. 그러면 저도 머릿속으로 첫 번째가 이번에 또 얼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돈을 또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선물 사가면 또 싫어하면 또 안 쓰시거든요. 엄마 성격이. 그러니까는 그 남편분이 자기 아내가 여보 이번에 우리 얼마 해야 되지? 이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을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곰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늘 형님들한테 눈치 보이고 남동생 그 밑에 이제 셋째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또 이렇게 형답게 굴어야 되니까 얼마를 해야 되나가 자기한테도 항상 스트레스였었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발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자기 모습을 진짜 건드려지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행위를 내가 기뻐해야 되는 날에 기뻐하는 행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기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5월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아들이 이제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은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일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얘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는 집에 가서 제가 음식을 해줬거든요. 카레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더니 아들이 다 차려놨는데 딱 자리에 앉더니 엄마 그냥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승질이 그냥. 다 차려놨는데. 그러면 진짜 얘기하지. 너 왜 지금 이렇게 엄마가 다 차려놨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거 카레 먹고 싶다고 안 했는데 왜 카레를 했냐는 거예요. 그럼 네가 뭐 먹고 싶다 미리 얘기를 하든지. 근데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서로 이제 막 툭닥툭닥 거렸는데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지 하니까 제 속마음이 약간 의무감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얘 밥을 잘 못 차려주니까 오늘은 내가 좀 일찍 가서 밥을 차려야겠지. 왜냐면 근데 사실 사무실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일을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네. 근데 아들은 갔더니 카르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엄마 집에 있었어요? 뭐 이런 표정인 거예요. 에이. 어린 시절에 그 막 엄마 있었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내가 했지만 제 속마음이 제가 기뻐서 했거나 저도 카레를 먹고 싶어서 했다면 너 먹기 싫으면 그러면 넌 좀 이따 먹을래? 아니면 엄마 먼저 먹고 하면서 저라도 맛있게 먹어. 저도 먹기 싫은 거 있죠. 해야 되는 일들. 네. 네, 아들한테 뭔가 더 잘못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 제 스스로도 그럼 뭐 해야 되지? 뭐뭐 해야 되지? 해야 되지. 모든 게 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맞추더라고요. 저는 사실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족이 사실 힘든 게 그 서로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역할 기대. 기대를 맞춰야 된다는 거. 엄마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 남편의 그 기대. 대표로서의 기대.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만큼 또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채워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한정돼 있고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다 잘했어요. 네. 근데 저는요 때로는 어제 참 재밌는 선물을 사실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았죠. 저도 이런 기대하지 않는 선물 좋고 기대하지 않을 때 그냥 평상시에 주는 게 저도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저희 작년에 아이를 담당했던 선생님한테 끝날 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다 해주지 말자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눈빛이 그냥 말로만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근데 좀 찝찝했는데 마침 제가 좀 늦게 아이를 찾으러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어디서 받은 물건이지만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분이 또 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를 봐줘서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선생님한테 되게 맞는 선물이어서 그래서 주인을 찾은. 네. 그때 막 기대에 맞춰서는 못 드렸지만 꼭 이렇게 스승의 날 이럴 때 어른이집 가면요. 마치 선생님들이 제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서로 불편하죠. 네. 그날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요. 막 손을 보는 것 같고 서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할 때 주는 거 저도 진짜 싫어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는 싫고 오히려 평상시 때 그분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도 평소에 올라오시면 저희가 잘 해드리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때때 챙기는 것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때 왜 그런가 했어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되면 뭐가 중요해질까 그랬더니 그렇게 주변 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맞아. 우리 엄마 왜 하지 말라 그래. 예전에 그 김창욱 강사님 유명한 스타 강사분 계시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제주도로 용돈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전화 창호가 뭐단디 보내냐 뭐단디 이러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고맙다. 엄마 참 좋다 너한테 받으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조화가 항상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마음을 바꿀 줄 아는 지혜. 네.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거.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약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을 예를 들면 제가 한 10만 원을 해드릴까 했는데 이러면 욕 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10만 원이 내 베스트인데 더 무리해서 15만 원을 이제 해드렸다. 그러면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무슨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내년엔 또 이만큼 이상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더 적게 드리면 또 서운해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그러나 그날 좀 맞춰서 이렇게 네. 좀 해드리는 것도 맞아요. 좀 부모님한테는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지금 태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때때 어린이날 하루 애를 막 사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조금 평소에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이렇게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제가 그 어린이날 끝나고 나서 어느 이제 교육을 갔는데 저희 8주 가정 중에 지금 한 4주 정도 차 되시는 이제 분들인데 정말 점잖으신 남성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팀장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더러 여보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이분이. 근데 집에서는 한 번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애들한테도. 왜냐면 정말 어쩌다 한번 화내는 거 외에는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를 항상 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후회되는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5월 5일 날 둘째 아들이 건담을 사달라고 해서 건담을 사줬고 첫째 아들도 이제 샀대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 척척 잘 만들지. 근데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니까 이걸 잘 못 만드니까 하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너무 지쳐있고 연휴도 길었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도 했는데 애가 계속 징얼거리고 짜증을 내니까 막 자기가 점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기분 좋을 땐 그랬대요. 얘들아 오늘 니들이 밤새서라도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어라. 근데 이제 10시가 되니까 이제 거의 막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못 참겠는데 계속 찡얼찡얼거려서 참자 2시간만 참자. 근데 결국은 참다 밤 11시 반에 터진 거야. 야, 다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날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인데 자기가 30분을 못 참았다며 자기가 정말 나쁜 아빠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죠. 네. 제가 그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정말 좋은 아빠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린이날의 의미도 충분히 아시고 아이들한테 배려도 해주시려고 하시고 다만 선생님께서 좀 후회가 되신다면 소리 지른 방식에 대해서는 후회하시겠지만 그 정도도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건 사실 참 언제든 한계를 보는 것이 바로 참는 거.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밥은 좀 어때요? 밥. 밥도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정성이 담긴 엄마 손 밥이어야 되는데 의무감과.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맞아요. 오늘 밥하자고 밥. 집밥이 그립다. 우리도 집밥이 그리운데 너무 이게 그렇게 맛이 안 나오니까 엄마 손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는 막 엄마 손이 조미료 손이. 네, 조미료 넣고 어떻게 하면 이제 꾀를 내죠. 쉽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샥 돌려갖고 이렇게. 입은 고급이 되고 있는데 손은 안 들어가고 시간도 없고 참 아이들에게 의무감으로 해줘놓고 안 먹으면 또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경계 목표를 잡고 살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다른 최소한의 만큼은 집에서 밥을 먹여야 된다. 막 이런 너무 거기에 의무감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게 먹을 식사 자리에서 서로 인상 불키고 불편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카레 결국은 안 먹었어요, 아들이. 안 먹었고. 네, 먹을 때 안 먹는 게 나아. 네, 안 먹는 게 낫죠. 그거 억지로 먹이면 사실 그럼요. 신경 쓰이면서 밥을 먹게 되면. 맞아. 네. 근데 예전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먹여야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엄마들 보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김 같은 거 밥 싸가지고 막 엄마 한 입이라도 먹고 그럼 엄마가 만족스러운 거야. 엄마가. 맞아요. 엄마 만족이에요. 뭔가 먹였다라는 그 자기의.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잘 먹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좀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향상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먹고 싶을 때 해주고 그리고 나도 너무 힘들 때는 좀 시켜도 먹고 네. 그럼 얼마나 맛있어요 사실. 빵도 한 끼 먹어도 괜찮아요. 네, 한 끼 먹어도 네, 괜찮아요. 네, 네. 그게 정 마음에 걸리면 치즈랑 우유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우유도 한 잔 마시고 하면 네, 네. 영양 보충이 좀 이제 되잖아요. 집에 가서 오이 하나 씻어서 깨물어 먹어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 아이 어릴 때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밥을 안 먹이면 좀 뭔가 맞아요. 좀 덜 먹인 기분이 든다고. 나쁜 엄마 같고. 네. 네. 그렇지 않죠. 요즘 빵 네. 유기농 빵도 얼마 많은데요. 네네.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조금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2시, 3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부터 오늘 저녁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네. 와 오늘 또 뭘 해야 되지? 오늘 또 뭐 차려야 되지? 반찬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네. 뭘 해먹으면 좋을까? 아니면 꼭 해먹는 것이 좋을까? 내가 너무 오늘 좀 힘들다. 그럼 네. 오늘 뭐 좀 시켜 먹을까? 오랜만에 좀 가족 근처에 집 앞에 나가서 외식하고 산책하고 들어올까? 공기도 좋은데?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쪽으로 목표를 향상 목표를 잡아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뭘 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네. 방법으로 우리의 경계 목표를 향상 목표로 조금 바꿀 수 있는 네. 한 주가 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네. 뭐 당연히 의무감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로 더 네. 즐겁게 맛있게 먹는 네. 저녁 식사 시간이 목표가 되면 더 좋겠네요. 네, 그래야 좀 재미도 있고 엄마가 인상도 풀리고 네. 좀 뭐랄까 편안해 보인다고 할까요, 조금. 그러네요. 네. 저 갑자기 좀 웃기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형님 댁이랑 베트남 다낭에 갔다 오신 거예요. 이번에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시부모님이. 그래서 친구분들한테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야, 둘째야. 국내는 그거 너무 비싸. 밥값 비싸. 월남이 최고야, 월남이. 월남을 가자? 뭐 이런 거여서. 근데 어버이날 제가 전화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 왜 연락도 없냐? 저희 친정 식구랑 다낭에 좀 갔다 왔어. 다낭? 월남 다낭?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충청북도 단양이요. 그랬더니 그냥 월남이 아니고 그래 둘째야 너네랑은 내년에 다낭을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에게는 그런 한 번의 또 그쵸. 선물과 효도가 맞아요. 자랑거리. 두고두고. 그리고 여러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경험을 지속하는 거 그때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나와서 하셨던 말인데 제가 굉장히 그게 너무 공감이 됐던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옷을 하나 샀다, 좋은 백을 하나 샀다 하는 물건에 우리가 구매를 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긴 하잖아요. 근데 지속성 검사를 해보니까 경험,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밥을 먹는 거, 오늘처럼 우리가 오늘 즐거운 식사를 하는 거, 이런 경험에 돈을 쓰면 이 행복감의 지속성이 훨씬 오래 간다. 와, 어떤 소유하는 그렇죠, 것보다. 소유보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동의가 되는 게 우리가 백을 사거나 옷을 사면 이걸 10년 동안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내년 되면 사실 또 입을 옷이 없는 것 뿐이잖아요. 네. 시장에 옷이 없네, 옷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행은 두고두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러네요. 음식도 그죠? 네네네. 음식도 이거 예전에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해줬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 엄마가 치마폭이 어땠고 뭐 우리가 뭐 얘기할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께 그 다낭이라는 경험은 내 모든 그 행복감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 같은 값이라면 짧게라도 경험에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용돈 많이 들여봐서 아는데요. 약발이 얼마 안 갑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내가 이렇게 그냥 그때 그 순간 우리 딸 최고다 그러는데 며칠 안 가요. 그리고 금방 까먹으시더라고요. 준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받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경험이었다면 훨씬 더 오래 갔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저희도 친정 어머니랑 뭐 그냥 국내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다 같이 갔거든요. 너무 그렇죠.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 아버님 연세에서는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딸, 사위, 외손주 이렇게 여행을 가면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차를 크게 뽑는 분들도 좀 계시대요. 막 봉고차 같은 거 해갖고 같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뭐 어설프게 주느니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그거 참 좋아요. 아, 좋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돼, 또 여행 가야 돼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아까 말한 우리의 그 지혜가 생길 것 같고 저는 그 가족이 참 없는 집에서 자랐고 다 이렇게 좀 헤어져서 살다 보고 하니까 제 로망 중에는 그렇게 대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실제로 단 한 번도 귀찮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누가 오는 게. 지금도 이제 저희 집에서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저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저는 이렇게 같이 어딘가에 가고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지겨우실 때는요. 저 같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맞아. 내가 식구가 없어서 이렇게 다 헤어졌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또 오시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어릴 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도 참 좋은 교육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면 지겨울 수 있는 일들도 조금은 이렇게 뭔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should가 아니라 choose, 네. 의무가 아니라 선택하는 힘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방송 딱 드네요. 듣고 네. 그냥 불시에 시댁에 한번 내려가야겠다. 기차 타고. 너무 좋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혜윤이랑 그쵸? 신랑이랑 기차에서 기차 요즘에 타고. KTX에서 먹을 거 많이 팔거든요. 네. 무궁화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무궁화도 좋죠. 무궁화도 괜찮아요. 무궁화 좋죠. 가격은 절반이고 기차 여행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보면서. 네, 천천히 보면서. 또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기차의 어떤 추억도 좀 하고 맞아요. 혜윤이랑 얘기도 하고 너무 좋겠네요.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네. 불시에 가면 또 부모님들이 예상치 않은 또 기쁨을 방문해. 네. 좋아하시는. 그럼 또 자랑거리가 우리 아들 며느리는 때가 아닌데도 와 그냥 보고 싶다고. 그냥 오더라고 주말에 그냥 기차 타고 그냥 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은요. 자, 우리 해야 되는 일들 지겨워가 아니라 어차피 할 일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면 내가 조금 좀 기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법이 진짜 아니라면 그 방법은 좀 이따 다 단념하고 억지로 너무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꼭 하기 싫은데 밥을 차려서 먹여야만 내가 좋은 엄마 되는 거 아니고 그죠? 네. 뭔가 의무감으로 해야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우리 진심을 담아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5월이 부담스러운 한 달이 아니라 그래도 좀 기쁘고 마음도 또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나눔으로써 선물 주면서 기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좋았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많이 웃는 사람들이 참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